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봄 가뭄 해소와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을 줄 단비가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 등 동시다발적으로 또 발생했던 산불은 50여 시간에 모두 잡혔고 여의도 면적의 10배 가까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소장에서 확인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2건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된 34건으로 모두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 배우의 지시 아래 공범과 조력자가 개입해 치밀하게 기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난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을 계기로 논의됐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주요 방향이 발표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학교폭력 근절 방안과 소아 응급 비대면 진료 대책을 잇따라 논의한 뒤 주요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5 재보궐선거 투표가 오늘 전국 9개의 선거구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드디어 오늘 전국에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해소되겠지만 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비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나오실 때는 튼튼한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고 있고요. 서울에는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지만 제주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되면서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앞으로 제주 산지에 2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최고 80mm의 봄비치고 꽤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초속 15에서 20m가, 대부분 해안가와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는 1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사흘째 이어지던 충남 홍성군 산불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충남 금산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도 모두 잡혔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젯밤까지만 해도 산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불길이 빗방울에 모두 씻겨져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산림당국은 사흘간 타올랐던 충남 홍성 산불의 불길이 모두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53시간 만입니다. 잔불 이제 제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이제 또 혹시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워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까지만 해도 진화율이 60%대에 그쳤지만 오후부터 단비가 내리면서 진화의 속도가 붙은 겁니다. 충남 금산과 전남 한평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모두 꺼졌습니다. 불길은 모두 잡혔지만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산림 2,90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산불 규모가 가장 컸던 홍성의 경우 주택과 창고 등 건물 71채가 불에 탔고 주민 300여 명이 임시 대피소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실화 여부 등 산불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 홍성군 서부면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여의도 5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면적이 잿더미가 됐는데 피해가 속출하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호 기자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희뿌연 연기가 치솟고 곳곳에서 불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민가 바로 앞까지 근접한 불은 금방이라도 올마붙을 태세입니다. 그동안 피해가 없었던 홍성군 서부면 소리마을과 속동마을 주민들에게도 어제 새벽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잠도 계속 못 자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안내 방송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계속 산 넘어서 불이 넘어오더라고요. 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피해 면적은 1,454헥타르, 축구장 2,000개 규모로 늘었습니다. 서부면 전체의 4분의 1이 불에 탄 겁니다. 건너편 산에서 바람이 부니까 맞은편 산으로 막 이쪽 저쪽에 금방 순식간에 달라붙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여기 말도 안 나와요. 시설물 피해도 컸습니다. 주택 34채를 비롯해 창고와 축사 등 건물 70여 곳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홀랑 탓하고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나 몸만 지금 있어요. 나 옷이가 붙었으면 타서 그날 죽었어.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300여 명이 임시 대피소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산불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김 대표는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쌀 의무 매입을 규정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다시 심사해달라고 국회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양곡법이 농촌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임기 중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사용한 겁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안건으로 올라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남는 쌀을 정부가 혈세를 들여 사야 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대통령 뜻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고 대신 제2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거부권으로 불리는 제2요구안을 현직 대통령이 사용한 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상시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이후 7년 만으로 양곡법 개정안은 15일 이내에 국회로 되돌아가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때는 의결 요건이 강화돼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됩니다. 본회의에서 2번 통과된 안건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대로 법안으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기댈 곳은 제2요구권밖에 없었다며 타협을 기본으로 한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해 향후 노랑봉투법 등에 대한 거부권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이 3주 연속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거부권을 다음 주에 행사해도 됐었지만 미룰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제2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찾아가 농민을 외면한 정치라고 규탄에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이나 간호법, 방송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을 놓고도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청개구리 정권은 무조건 반대만 외치면서 결국 농민과 우리 국민과 대결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곡관리법 핵심인 쌀 강제 매수는 안전장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정부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시장격리 의무와 10년에나 한 번, 20년에나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법에 의한 요건에 의하면 매년 한 해도 앞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단 한 해도 강제 매수를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을 발생하지 않을 이야기라고요.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옹호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제2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에 간호법이나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표결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반일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문제가 논의됐냐고 캐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그제 열린 대정부 질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에 비유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변명하실 게 아니라 솔직히 부적절한 비유였다라고 하고 설명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 총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지극히 악화시켜서 과거에 발목 잡히게 만드는 그 문제가 돌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일본 언론이 보도한 대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논의됐는지도 캐물었습니다. 의제 말고 밥 먹으면서라든지 식사 만찬 등등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정상회담의 내용을 다 일일이 전부 다 아니 그럼 우리 국민은 몰라야 되고 의제로서 논의가 안 됐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전기료와 가스비 인상의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내 원전 산업의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졌으며 국민들은 전기와 가스 요금 폭탄으로 가계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두고 정작 야당이 국민의 불안을 조장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벌써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혈안이 돼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데 저출산 정책과 노조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두고 일본 국민들조차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 계획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후쿠시마에서 나온 수산물 구매가 망설여질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2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당시 원전 사고로 출입이 금지됐다가 해제된 후쿠시마의 벚꽃 명소를 찾았습니다. 올 여름쯤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고려한 듯 재건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そしてこの避難指示解除、これは決してゴールではなく復興の一つのスタートです. 그런데 일본 여론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의 지난해 가을 설문조사 결과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조사 대상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해를 얻고 있다는 답변은 6.5%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규제 기준을 만족하면 방류해도 좋다는 의견이 21%, 그럼에도 방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16%였지만 주변국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 방류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27.4%로 그렇지 못해도 해야 한다는 응답인 9.5%보다 많았습니다. 一度流してしまったら絶対元には戻らないじゃないですか。で、日本だけの問題ではなくて近隣の中国や韓国や全世界に広がってしまうと思うんですね。 자국 내에서도 제기되는 안전성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国内向けはもちろんのこと、国外に向けてもこれだけ丁寧に考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ただ単にコマーシャルとかするだけじゃなくて、サイエンス側からももう少し愚直な取り組みがもう少し行われ続け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そこが今一番欠けているところだと思います。 일본 소비자가 후쿠시마현 농림수산물 구매를 망설일 것이란 질문에 그렇다가 34.5%, 그렇지 않다가 10.8%였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오늘 오전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학폭 근절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가 끝난 뒤 학폭 근절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이날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34건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숙소를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인사를 합니다. 법원에 도착해서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당초 예상됐던 머그샷을 촬영하지 않았고 수갑도 차지 않은 채 기소 인부 절차에 참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공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34건으로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유권자들에게 숨기기 위해 기업 정보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efendant repeatedly made false statements on New York business records. He also caused others to make false statements.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을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자택으로 돌아간 뒤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3기의 재판이 열린 법원 주변에는 이른 시간부터 찬반 시위대가 몰렸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It doesn't matter what happens. We will support President Trump no matter what. He is our president. He's America's president. He's the world's president. This is not a witch hunt. He's committed crimes. We know that. And we hope that he's finally going to be held accountable. You know, I think it's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격적인 재판 일정은 내년 1월 이후로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 시간 4일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채택 직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 외과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의 아내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곳인데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가 이곳에서 빼돌려졌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납치 살인의 기획자로 지목한 이 씨를 붙잡았던 서울 논현동 건물을 나흘 만에 다시 찾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꼭대기층에 있는 성형외과. 이 씨의 아내가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 여성을 협박할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주사기와 마취제가 이 병원에서 나왔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취 성분 약품 확인을 하셨습니까? 확보가 하셨는지요? 수사상이어서 중이죠. 주사기용 마취제는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씨 아내의 도움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2달간 피해 여성을 미행, 감시했던 4번째 공범 20대 이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3명과 달리 강도 예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씨가 부담을 느끼고 지난달 중순 중도 하차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들의 얼굴, 이름, 나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는 심의의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지난해 말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에 이어 올해 첫 공개 사례가 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번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출국이 금지된 부부가 범인들에게 범행 착수금 수천만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돈 거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피해자와 이 부부,
그리고 주법인 이모 씨 모두 다단계식 영업을 하는 피코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윤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상화폐 피코인의 영업자 워크숍 모습입니다. 그 청정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보상으로 코인이 주어지고요. 이 코인은 마스터카드에 저희가 담아줍니다.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현금화 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코인이 상장되기 약 3달 전인데 이렇게 전국에 지사를 두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이른바 다단계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피코인은 상장 한 달 만에 지난 2020년 12월 21일 4배 수준으로 올랐지만 6개월 만에 2.5%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도적인 폭락이고 그런 식으로 사기를 많이 쳐요. 판매책들도 있어요. 판매책들한테는 커미션을 한 40%를 줘요. 납치살인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며 착수금 지급 의혹을 받고 있는 한 부부도 피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부부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돈 거래가 없었는지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한편 피코인 발행사 측은 피코인은 납치살인 사건 관계자들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5 재보궐선거 투표가 오늘 9개 선거구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대응단 의원들이 일본 대사관 공사를 면담합니다.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한 뒤 내일부터 진행되는 2박 3일 일본 후쿠시마 방문 일정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민군 합동 대테러 실기동 훈련이 오늘 하루 진행됩니다. 이번 야외 기동 훈련은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곳곳에서 주야간에 훈련이 펼쳐지며 병력과 장비 실기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할지 검토합니다. 경찰이 강남구 일대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먹인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학생들을 속였는데요. 대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이 또 다른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호정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6시쯤 강남구 학원가에서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학생들에게 나눠준 음료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은 음료를 개발해 시음 행사 중이라며 건넸는데 알고 보니 마약을 탄 음료였습니다. 음료를 마신 뒤 몸에 이상을 느낀 피해 학생 2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용의자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더니 도로에 주차된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가드레일에 다다라서야 멈춰섭니다. 어제 새벽 0시 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입니다. 첫 사고 이후 약 3km를 도주하다 또 다른 사고를 낸 뒤에야 멈춰선 겁니다. 그냥 사고 현장에 왔는데 도망가가지고 피해자분이 잡아달라고 해서 당연히 잡아드렸죠. 많이 위험했죠. 경찰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4시간 만에 복구돼 주민 800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서울 서초동과 경기 안산 일대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2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돈을 잃었다며 주식 투자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건물 1층부터 6층까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원이 모여 있었는데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꼭대기층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이미 사무실 전체가 검게 탔습니다. 그제 오전 11시 50분쯤 50대 남성 A씨가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 건물 7층 금융투자 자문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아래층에 있던 학원생 등 99명이 대피했고 7층 사무실 직원 6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애들 있어갖고 애들 대피하느라고 난리였거든. 여기까지 냄새가 딱. 불을 지르고 도주한 남성은 다음날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 수사 중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 계획 등이 담긴 수첩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A씨는 불을 지는 자문회사의 고객이었는데 평소에도 회사에 항의 전화를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해당 업체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충남 예산군 백종원 국밥거리 이름에서 백종원의 이름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군은 어제 백종원 씨와 국밥거리에 이름을 빼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백종원 씨도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백종원 국밥거리 이제 전 떠납니다라는 영상과 함께 국밥거리에서 백종원 이름을 떼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몇 년에 걸쳐 노력하고 큰 비용을 쏟았지만 사장님들이 불편해하셨던 것 같고 자신도 마음을 많이 다쳤다며 이름은 내려도 지역 주민의 관심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외식 전문가 백종원 씨의 도움으로 예산시장은 최근 전국적인 명소가 되는데요. 일부 상점의 바가지 논란 등으로 한 달여 정도의 재정비 기간을 거친 뒤 최근 재개장했습니다. 코에 붕대를 감고 등장한 헐리우드 배우 휴잭맨이 개인 계정을 통해 최근 조직 검사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엑스맨 시리즈에서 주연을 맡아 큰 인기를 얻은 휴잭맨, 25년 전부터 피부암의 일종인 기저세포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10년 동안 여러 차례 암세포를 제거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암 재발 가능성이 있어 조직 검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그는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자신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차단 지수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계속 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리포터 영화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영화를 넘어 드라마로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이자 영화로 만들어져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해리포터. 해외 매체에 따르면 워너브라더스가 해리포터 드라마 시리즈 제작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영화사 워너브라더스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부터 시작해 8편의 시리즈를 영화로 제작한 바가 있죠. 여기에 원작에 충실하고자 해리포터 소설의 저자 조앤 J.K. 롤링도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라마는 한 시즌당 해리포터 시리즈 한 권의 원작 소설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욱 깊어진 해리포터 세계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유명 식품업체가 완제품 형태로 판매하는 이유식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최근 2살배기 아들에게 먹이던 이유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플라스틱 형태는 바늘과 같았고 길이는 1.2cm 정도였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난 업체 제품을 먹는 중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색깔이 완전 약간 진한 파란색이어서 야채라고 생각은 못하고 그냥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왜 지금 이 이유식에서 이게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A씨의 전화를 받은 고객센터는 거듭 사과했고 원인 조사를 위해 제품 수거를 희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아이가 먹는 이유식인데 이런 게 나와서 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회수 후에 유관부서 통해 확인하고 좀 안내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하지만 A씨는 해당 업체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식약처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식약처는 제품의 상태 등을 확인한 뒤 해당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조리식품의 이물질 신고는 17,5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플라스틱의 경우 1,000건에 육박했습니다. 의사 표현을 못하는 영아가 이물질을 먹었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1세가 넘으면 3cm에서 5cm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중간에 넘어가지 못하고 위에서 걸려서 소화기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인 만큼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 일부 제품에 실리콘 이물질이 섞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제조돼 유통된 59톤 정도로 유통기한이 내년 9월로 찍힌 8가지 제품들입니다. 동서식품은 커피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설비에 사용된 실리콘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도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실리콘을 먹었을 경우 위해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안개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수 현미 씨가 향년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까지도 건강한 모습을 보였던 고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연예계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이 새도록 하염없이 나는 가수 현미가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어제 오전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팬클럽 회장에게 발견됐으며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1938년 평양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 당시 남한으로 내려온 고인은 1세대 실향민 가수입니다. 나는 아직 동생이 둘이 있고 70년 됐다. 걔네들 6살하고 9살 때 헤어졌으니까. 20살이던 1957년 미팔군 무대에 오르며 가수의 길을 걷게 됐고 1962년 발표한 밤안개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편인 작곡가 고 이봉조와 함께 수많은 히트곡을 내놨으며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 취임 기념 파티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 가수 최초로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하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노래하겠다고 밝혔던 현미. 70주년 5년 후에 세종문화에서 콘서트 꼭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까지 가는 게 내 소망이야. 조카인 가수 노사연과 배우 한상진을 비롯해 연예계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가버리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튀르키예 대지진. 큰 슬픔을 추스르고 있는 이곳에 한 줄기 희망을 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생후 3개월 아이가 드디어 엄마를 만났습니다. 지난 2월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한 지 닷새 만에 잔해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돼 희망을 줬던 아기가 있는데요. 이제 생후 3개월, 엄마 품이 절실했던 이 아이가 구조 54일 만에 드디어 엄마를 만났습니다. 딸을 꼭 끌어안는 순간 엄마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데요. 치료 과정에서 엄마와 아기의 DNA가 일치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모녀가 재회할 수 있었다고요. 튀르키예어로 기적을 뜻하는 기잼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아기. 앞으로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쑥쑥 자라길 바랍니다. 곳곳에서 저마다의 전통과 풍습으로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채찍을 든 악마가 등장한 곳도 있습니다. 길 가는 아무나 붙잡고 막 때리는데 어째 맞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 보이네요. 거리에 나타난 한 무리의 붉은 악마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맞는 사람들이 오히려 즐기는 것 같죠. 회초리 맞은 듯 부어오른 종아리를 보면 꽤 아플 것 같은데 폴짝폴짝 뛰면서 잘만 놉니다. 엘살바도르의 한 마을에서 매년 부활절을 맞아 여는 행사인데요. 채찍질을 당하며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전통 의식이라고요. 마음껏 활개치던 악마들 갑자기 다소곳하게 엎드려 나란히 누군가에게 등을 내줍니다. 부활절을 맞아 등장한 예수님이 악마들의 등을 지르밟아 정오하는 것으로 흥겨운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세계 3대 미양이죠. 브라질 리우하면 아름답고 낭만적인 해변을 떠올리실 텐데 지금 풍경은 그리 훈훈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살벌한 파도에 휩쓸려 죽다 살아난 분도 있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집채만한 파도가 연이어 덮쳐오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이 거센 파도에 해안가에서 조용히 바다를 감상하던 한 남성이 그만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다리를 타고 무사히 무트로 올라오자 안도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강풍을 동반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리우 해변에는 이렇게 커다란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고요. 위험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여기저기 꽂힌 가운데 바다를 만끽하고 있는 관광객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3m에 달하는 파도가 덮칠 수도 있다고 하니 놀더라도 안전에 주의해야겠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나랏빚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에 달했고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빚 역시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세수 부족까지 겹쳐 빚이 1,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 채무는 전년보다 97조 원이 늘어난 1,067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2.7%포인트 증가한 49.6%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단순히 전체 인구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당 2,068만 원의 빚을 진 셈입니다. 연금 등 비확정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2,326조 2천억 원으로 역시 전년도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빚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예타 면제를 통한 국책사업 증가, 그리고 저출산과 복지 예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정부 지출이 많이 늘었고요. 그들 반면에 경기 상황은 좋지 않아서 세수는 충분히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더 큰 문제는 올해입니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5조 이상 급감했고 하반기에는 재정 지출 요인이 산적해 국가 채무 규모가 1,10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과 선심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노동계가 물가 인상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가까이 오른 시급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과 기업들도 장사가 잘 안 돼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25%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는 250만 8천 원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물가 상승률이 7.7%로 최저임금 인상률 6.6%를 앞질렀다며 가구 생계비를 반영한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인상률이 3.95%, 380원만 넘어도 최저임금 10,000원을 돌파하게 되는데 2000년 이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3차례뿐입니다.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경영계는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노조개혁 등을 놓고 노정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최저임금위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가상화폐 차익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금융권의 해외 송금 적발 규모가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84개 업체에서 약 15조 9천억 원의 외국 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NH선물이 6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삼중고의 여파로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한국전력이 속한 전기가스업과 철강, 건설업 등의 부진이 심각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1분기에도 상장사들의 실적 충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일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엽니다. 여당 핵심 인사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등이 참석하는데요. 정부 여당은 2분기 에너지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었는데 이번 회의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정부와 부산시가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실사단은 오늘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부산 북항 일대를 시찰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이어갑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단 8명이 부산역에 도착하자 시민들의 환호와 함께 박수가 쏟아집니다. 대합실을 빠져나오자 초대형 현수막이 펼쳐지고 시민 5천여 명의 환영 행사가 시작됩니다. 시민들은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저희가 응원을 이렇게 많이 해서 여기 저희가 유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 경제가 꼭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을. 실사단의 첫 방문지는 낙동강 하구에 있는 을숙도 생태공원. 치료를 끝낸 야생동물들을 살피며 부산 엑스포의 세부 슬로건인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실사단은 오늘 오전 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대를 시찰합니다. 부산시는 이곳에서 2차례에 걸쳐 유치 계획을 설명합니다. 실사단이 머무는 동안 부산 전역에선 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담은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실사단은 오는 7일 부산을 떠나는데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오는 6월 말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에 제출됩니다. 올해 11월 회원국 투표를 거쳐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최종 결정됩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중립을 지켜왔던 핀란드가 75년 만에 나토에 전격 가입했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나토 동맹국들과의 접경 길이가 2배가량 늘어난 러시아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핀란드는 1948년 구소련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후 75년간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국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 만에 나토 가입을 신청했고 1년 만에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나토 회원이 되려면 기존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튀르키예가 지난달 비준안을 가결하며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전격 성사된 겁니다. At times like this, friends and allie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Finland now has the strongest friends and allies in the world. 반면 핀란드와 약 1,3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대기하고 있고 스위스도 러시아 제재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만큼 서유럽 국가들의 반러시아 연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여자 배구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도로공사가 흥국생명을 잡고 승부를 5차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2패 뒤 2연승을 거둔 첫 팀이 된 도로공사는
내친 김에 지면 끝인 경기를 모두 이기는 사상 첫 리버스 스윕 우승에 도전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19대 18로 앞서다 배구 여제의 김연경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한 도로공사는 흥국생명에 1세트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 3차전에서 첫 세트를 내주고도 역전승을 거뒀던 것처럼 2세트부터 힘을 냈습니다. 쌍포 캡벨과 박정화가 불을 뿜기 시작하며 2세트를 잡아낸 도로공사는 3세트에서 상대 주포 옐레나와 김연경의 공격이 무뎌진 것을 이용해 세트 스코어 2대 1로 뒤집었습니다. 4세트가 백미였습니다. 18대 22로 넉 점이나 뒤처진 상황에서 엄청난 집중력으로 넉 점을 연달아 뽑아 동점을 만들었고 박정화와 캡벨의 연속 공격으로 경기를 끝내며 시리즈 전적을 2승 2패로 마쳤습니다. 양팀 최다 30점을 꽂아 넣은 캡벨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It's happy tears, you know. I just feel so good. Everybody works so hard. Just the hard days in practice, the good days, the bad days. Like, this is what it's all about, you know. I'm just happy to be here. 사상 첫 챔피언 결정전에서 2패 뒤 2연승을 거둔 팀이 된 도로공사와 김연경이 버티는데도 추격을 허용한 흥국생명의 마지막 승부는 내일 저녁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현재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곳은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이고요. 이들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제주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앞으로 제주 산지에 2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최고 80mm의 봄비치고 꽤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안가와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2.6도, 광주는 15.7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는 1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아지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은 갈수록 내림세를 보이겠고 주말 아침에는 서울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극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